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 문제해결 과정 전문 강사 변석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스시그마 활동의 방법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스시그마라는 활동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겪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들은 이런 걸 겁니다. 3시그마라고 하면 그냥 밑에서 관리를 통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바닥에 있는 과일, 사과나무를 비유했을 때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닥에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을 주워 먹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4시그마는 손이 닿는 곳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살짝 먹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단계고요. 6시그마라면 저 위까지 사과나무가 갖고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 과일인지까지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그만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시그마 방법에서 보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체계적인 추진 체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같이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 어떤 프로를 통해서 식스시그마 활동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스시그마의 유형별로 본다면요, 크게 봐서 DMAIC 제조 분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DMAIC라는 활동을 합니다. CTQ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구개발 쪽에서는 DMADOV라고 해서 설계라는 부분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DMA까지는 같은 상태의 스텝이지만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하는 스텝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TQ 전반 디자인과 하부 공정 최적화까지를 포함한 아우르는 그런 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조와 연구 개발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부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우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DMAIC가 뭐고 DMADOV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AIC. 자,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ment, Control. 그게 이제 초기 스펠링을 가지고 DMAIC라고 하고요.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론입니다. 결함을 감소시키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제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최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과정상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서 걔를 근본적으로 조치하는, 그래서 안정화시키는, 통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을 DMAI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MADOV, Define, Measure, Analyze, 그 다음에 Design, Optimize, 그 다음에 Verify. 이걸 보면 정의를 내리고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최적화를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정제되어 있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설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고객 기대를 능가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오류, 결함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때 전에 이야기했었던 불량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품질 비용이 발생하는 모델을 한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품질 모델, 품질 비용 모델들을 봤을 때 후에 나왔을 때 1000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초기 단계의 오류를 결함을 제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개발 혹은 기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재설계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좀 세분화돼서 어느 스텝들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DMAIC는 어떤 뭐냐? 디파인에서 봅시다. 디파인은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프로젝트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선정과 당위성이 있느냐라는 걸 검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정의를 내립니다. 목표가 없는 프로젝트는 그 시작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표가 식스 시그마에 요구하는 사항의 목표치를 선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표를 선정하고 그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를 아울러서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승인을 합니다. 이 스텝들이 전부 다 돌아감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나만 그냥 내가 개선할 거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의 승인권자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원할 사람이 승인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겠죠. 인정을 안 한 것을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승인 과정이 꼭 필요로 합니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필요하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자, 내가 어떠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개선할 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할 걸 정하는 것이 Y인자를, 즉 결과물을 어떤 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CTQ를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 수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현 상황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아야죠. 그냥 주관적으로 좋아, 나빠 이게 아니라 어느 수준이야. 수치화되고 남들도 같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객관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측정한 단계, 메이저 단계의 가장 핵심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으면 그 측정한 데이터들을 쭉 확인하고 그걸 확인한 결과 어떠한 상태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각각의 y는 equal fx. 자, y를 알았는데 거기에 x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 스텝에서 잠재적 원인, 변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업하고 그 중에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단계가 메저먼트라고 그러니까 메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텝이 메저 스텝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어널라이즈. 자,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X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어떠한 항목들은 메저 단계에서 항목들 X에 대해서 인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았으니 그것에 대해 각각의 데이터를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킨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냥 수집을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그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점으로 우리 애들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탈 퓨를 X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이탈 퓨 X가 선정되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바이탈 퓨를 확인하고 통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개선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널라이즈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X, 바이탈 퓨를 개선할 건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한 걸 가지고 모아서 개선 활동을 합니다. 임프루브먼트를 해야죠. 개선안을 수립하고 바이탈 퓨를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선 결과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바이탈 퓨는 특성에 대해서 구분하고 Y가 X의 요인 그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화된 최적화한 안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개선을 했으면 그것이 개선한 것이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 검증 작업을 해서 다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실험, 내가 한 것에 대한 액션이 오류가 아닌 실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개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컨트롤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자, 컨트롤 쪽으로 넘기게 되면 컨트롤은 무엇이냐? 관리죠. 말 그대로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펙화시키고 그것이 반복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컨트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했으면 그것이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쭉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문서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서화 작업까지를 마무리 짓는 것을 컨트롤 플랜까지 마무리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개선 결과 위험성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반영해서 현업에 적용하고 그것이 문서화 시켜야 된다. 자, 이것을 한번 딱 정리해 보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파인이 됐으면 그 각각에서 어떤 요소를 관리하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건지가 결정이 됐으니 그것을 측정을 통해서 어떤 항목을 타겟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개선함으로써 요구되는 사항을 달성할 건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지 못하면 개선 활동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을 디자인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 스텝이 좀 더 들어가는 디자인하고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과정을 더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그 DMAIC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하고 디자인해야 될 요소를 갖다가 발굴해서 어널라이즈까지 분석까지 끝났으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DMAI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과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개선 활동,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개발 활동, 이것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해야 될 인자를 하고 바이탈 퓨를 설정하고 상세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 최적화해서 타겟을 최적화되고 변동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제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디자인이 다 끝났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죠. 만들어 본 것이 그것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원하는 타겟으로 미트가 됐는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그것이 파일럿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도적으로 선행 생산을 해서 확인해 보고 요구하는 사항에 미트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정상적인 사업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식스시그마의 핵심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했던 DMAIC 이런 것들이 쭉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또 툴들이 또 동원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매저 단계에서 자, 디파인이 됐어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 디파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저 단계를 넘어와서 진행될 때 어떠한 인풋 변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 인풋 변수는 지금 일단 들어왔을 때 한 30개 정도 됐다고 예를 들읍시다. 30개가 됐는데 그 30개의 변수가 어떻게 얻어졌느냐? 프로세스 매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한번 쭉 훑으면서 매핑을 하는 거죠. 인풋에서 아웃풋을 놔두고 펑션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프로세스 매핑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중에 거기에서 이것이 적절한 그 요소들일 거다라는 것을 확인되는 것을 통해서 자 30개의 인풋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NE라고 하는 매트리스를 그립니다. 매트리스 테이블을 만들고 매트리스 법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중요한 요소와 의미가 없는 요소들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30개가 되던 투입 요소들 중에 한 20개에서 15개 정도 이 정도를 제외시키고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수준 되는 15개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줄였다고 칩시다. 그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FMEA라고 하는, FMEA라는 건 Failure Mode Effective Analysis라고 해서요. 예측되는 불량, 문제점을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피드백을 가져갈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테이블을 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테이블이고 관리해야 될 파라미터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FMEA를 갖다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는 거죠. 2차 변수화 시켜서 필터링하고 걸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거보다 더 작은 한 3분의 1 이하의 변수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보를 할 적에는 방법이 있죠. 측정을 할 겁니다. 측정하지 않은 데이터는 없겠죠. 그러면 측정한 데이터들이 측정하는 요소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측정할 때 측정 오차고요. 실제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 변동 중에 측정기에 의해서 생기는 그 변동을 최소화시키는 게 먼저겠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보다 더 변동이 더 크게 보임으로써 오류를 우리가 갖고 진행되는 방향에 오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우리가 공정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 관리고 있는 공정 능력이죠. 그 공정 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공정 능력과 그 변수를 관계를 규명하고 해서 그것을 정리함으로써 핵심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아이템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의 그 요소들, X인자를 가지고 바이탈 퓨가 되죠. 그 바이탈 퓨를 가지고 디자인을 실험 계획법을 사용을 해서 개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실험 계획법은 실제로 해보면 많은 실험보다는 작은 실험으로 모든 영향성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적 조건을 따라가서 점점 그 최적 상태가 어느 상태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타겟팅에 미트시킬 수 있는 포인트로 계속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작은 실험으로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이 실험계획법입니다. 자, 실험계획법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개선 활동을 한 것을 다시 컨트롤 범위로 집어넣어서 실제로 관리해야 될 X는 뭐가 있을 거냐, 몇 개를 관리할 거냐. 자, 처음에 30개를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하고 있었겠지만 30개보다는 조금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를 잡아서 그 한 3개에서 4개 정도 관리함으로써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은 식스시그마를 추진하는데 식스시그마 경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식스시그마 조직관리입니다. 식스시그마는 단순한 툴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가 경영하고 품질을 목표로 해서 활달한 회사 운영에 관련돼서까지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활동을 식스시그마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스시그마 활동하기 위해서 일단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추진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식스시그마는 화이트 벨트, 그린 벨트, 블랙 벨트, FEA, 그 다음에 MBB, 그 다음에 챔피언. 마스터 블랙 벨트 수준이라면 최고의 기능적 식스시그마에게서는 최고의 상태고요.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고 그 추진하고 이런 추진 시스템을 동작시키고 그것이 힘을 받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챔피언이 역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식스시그마의 이 조직도에 각각의 레벨들이 있는데 화이트 벨트, 블랙 벨트, 화이트 벨트, 그린 벨트, 블랙 벨트, FEA, 그 다음에 마스터, 챔피언. 이 각각의 그 분야에서 레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이라면 무엇이냐? 챔피언이라는 것은
조직 내 식스시그마 전략을 이건 식스시그마의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뭐 개선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개선 활동이 잘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의사결정하고 발굴하고 선정하고 할 때 그 선정하는 위원입니다.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물게 될 거고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블랙벨트 선발 육성, 즉 인재 육성, 식스시그마 인재 육성 이쪽에 이 사람이 주심입니다. 식스시그마 추진 전략과 실행 책임을 갖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보통은 그 분야에서 그쪽의 챔피언은 1명 내지 2명 정도가 대부분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마스터 블랙벨트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블랙벨트가 있습니다. 마스터 블랙벨트는 블랙벨트들이 하는 일들을 관장을 할 거죠. 그래서 블랙벨트, 그린벨트 프로젝트들을 진행될 때 그것을 지도하고 교육,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방법에 대해서 원어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선할 것, 식스시그마 개선해야 될 부분, 즉 활동하는데 뭔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을 개선해 줄 부분 이런 걸 찾아서 개선해 주고 잘 모르는 부분들의 교육을 시킬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식스시그마 최고의 전문가로서 사내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죠. 블랙벨트 실질적으로 우리 시스템의 그 식스시그마에서 가장 활동적인 부분이라고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한 사람들이죠. 분야별로 CTQ를 각각의 분야별로 거기서 CTQ를 선정하고 그걸 발굴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리더가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블랙벨트라고 합니다. 식스시그마의 전문가로서 프로젝트 추진 리더이죠.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적용해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 뭐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서 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교육을 받고 그린벨트 블랙벨트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할 적에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스시그마 수행 인력에 그리고 각 업무에서 종사자로서 현업에서 뭐 간단하게 식스시그마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벨트는 그냥 교육 정도만 받은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FEA, Finance Effective Analyst.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평가를 해주고 검증해주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건지라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이 실제로 재무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활동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캐치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스시그마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 프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DMAIC,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이 5단계를 거치면서 개선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식스시그마의 조직적인 여건 구성으로는 화이트벨트, 그린벨트, 블랙벨트, 마스터 블랙벨트, 그 다음에 파이낸셜, 재무적인 평가해주고 지원해주는 FEA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챔피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